다음 차기 대선 후보 중 유력한 대항마로 인식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가 중간에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정치는 안 할 거다 라고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후보와 검찰개혁에 대한 갈등을 겪을 즈음 해서 대선 후보로 갑자기 언론의 지지율이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사퇴를 하고 올해 7월 대선 출마 발표와 함께 주말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만 뇌피셜을, 아니 지난 행보를 볼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는 후보죠. 윤석열 후보의 7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유독 다른 대선 후보와 달리 강한 어조로 현재 정부의 정책 비판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원자력 기술 유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시장과 싸우고만 있는 부동산 정책 4번이나 추경으로 편성한 재난지원금, 구직수당 등의 포퓰리즘이라는 정책 비판까지, 그리고 이윽고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구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언급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죠. 이는 다분히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한 반대파 또는 보수파에 대한 표심을 집결시키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현재 안타깝다고 감정을 내비친 전 대통령들의 장기 구금을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한 장본인입니다. 2016에서 2017년 당시 두 대통령들의 기소와 탄핵에 관련한 수사에서 특별수사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역을 역임했죠. 자, 이슈 빌런 뇌피셜 들어갑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대선 후보는 6인에서 다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삼각 레이스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경선 일정을 미뤄왔던 민주당에서 경선 진행을 통해 6인 후보로 좁힌 후 지지도 발표를 통해 다시 3파전, 그리고 다시 예정된 결선을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반대 야당에서는 국민의힘당을 중심으로 홍준표, 안철수 등 수많은 대선 후보와 윤석열 후보, 전 감사원장 최재형까지 현재 여당의 대선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지 표심을 집결시키기 위한 단일화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학 하에서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유리한 대권 레이스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반대파로 대선 출마를 한 것이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현재 정부는 같은 편인 민주당의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이제 남은 제1과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필두로 대선 후보들을 좁혀나가고 있죠. 이미 많은 서민정책 실패로 지지 기반이 약해져서 지지 표심을 최대한 한 곳으로 집결을 시켜야 득표율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스스로 반대파의 야권 대선 유력주자로 윤석열을 밀어주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중도층과 보수층에 대한 표심이 윤석열로 향하게 해서 제1야당에서도 윤석열에 집중하게끔 몰아간 뒤에 대권 레이스 막판에 윤석열이 사퇴하거나 사퇴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면 반대파인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은 집결이 와해됩니다. 결국 다른 여타 대권 주자에게 중도 및 보수표는 분산이 될 것이고요.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은 표가 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반대파 대선 후보였던 메인 간판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득표율에서 이길 수밖에 없게 되죠. 계속 제1야당 입당을 늦추면서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타 후보들보다 유독 강하게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그가 결국 대선 레이스 막판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 지지 표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반대당인 민주당의 단일화 후보는 결집된 표심으로 득표율에서 승리해서 다음 정권을 인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계속 아픈 사람이 있어야 돈을 버는 병원처럼, 계속 위협적인 적이 있어야 돈을 버는 군수업체처럼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의 반대급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식스맨이 아닐지 오늘도 뇌피셜을 가동시켜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슈 빌런이었습니다.